매일 먹는 이 음식들, 어쩌면 너무 좋아해서 즐겨 찾던 음식들, 정말 안전할까요? 무심코 식탁에 올리지만 이 중 일부는 사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왜 의사들은 이 음식들을 금기시할까요? 의사들이 절대 입에 대지 않고 금기시하는 9가지 음식.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는 9가지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폭격하는 위험한 음식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들이 절대적으로 금기시하는 음식 그 첫 번째는 사실 저나 여러분이 즐겨 먹는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이름으로 우리의 입안에 다양한 맛의 폭죽을 터뜨리는 이 가공육들이 사실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음식들의 위험성에 대해 저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과학적인 연구와 통계 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5년에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흡연, 성면과 같은 수준으로 위험한 물질로 간주된다는 뜻인데요. 왜 이렇게 심각할까요? 바로 가공육은 한국인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가공육에는 장기간 보관과 유통을 위해 질산염과 아질산염 같은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물질은 고온에서 조리될 때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하는데요. 니트로사민은 대장암을 비롯해 다양한 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연구 사례로 유럽에서 45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에픽 연구 EPIC에 따르면 매일 50g의 가공육, 약 2장의 베이컨을 섭취할 때 대장암 발생 위험이 18%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가공육이 대장암뿐만 아니라 심장병과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가공육 섭취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가공육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24% 높았으며 당뇨병 발생 위험이 32%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가공육은 심혈관계 질환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들은 가공육을 피하라고 강력히 권장합니다. 특히 대체 가능한 다른 건강한 단백질 식품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건강에 해로운 가공육을 섭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의사들이 피하는 음식은 액상과당입니다. 자주 마시는 탄산음료, 스무디, 심지어 가공식품에까지 들어있어 액상과당이 선사하는 달콤한 유혹이 건강에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액상과당은 주로 옥수수 시럽에서 추출한 과당을 기반으로 하는 첨가당인데요. 탄산음료, 가공식품, 디저트 등 다양한 식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과당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바로 체내에서 지방으로 쉽게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액상과당은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리는 건 아니지만 간에서 빠르게 지방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 비만을 일으키는 주범이고 특히 내장 지방을 증가시키는 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비만 외에도 액상과당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을 일으킬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액상과당이 포함된 음료를 10주간 매일 섭취한 실험 대상자들의 간 지방이 27% 증가했다는 결과입니다. 이들은 또한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크게 상승하여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도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학과에서 수행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하루 한 잔의 설탕이 첨가된 음료를 섭취할 때마다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26%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20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액상과당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들은 액상과당이 포함된 음료나 가공식품을 멀리할 것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더운 날 또는 비가 오거나 추운 날 무심코 마신 한 잔의 음료가 당신의 건강을 얼마나 위협할 수 있는지 이제는 알게 되셨다면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주세요. 영화를 볼 때 빠질 수 없는 1등 간식인 팝콘.
집에서도 간편하게 전자레인지에 팝콘을 자주 돌려 먹는데요. 이 간식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자레인지 팝콘은 보관도 쉽고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간식으로 인기가 많지만 그 이면에는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주된 이유는 팝콘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과 화학 첨가물 때문입니다. 전자레인지 팝콘에는 많은 양의 트랜스 지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증가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감소시켜 심장병 및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성분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트랜스 지방을 일반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선언하며 섭취를 엄격히 제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레인지 팝콘에는 디아세틸이라는 화학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인공 버터 향을 내기 위해 사용되며 장기간 흡입할 경우 폐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팝콘 폐라고 불리는 폐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팝콘 공장 근로자들에게서 이 질환이 다수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실연구 사례를 찾아보니 2013년 미국 환경보호청 EPA의 연구에 따르면 전자레인지 팝콘 봉지 내부의 코팅제에서 나오는 화합물이 고온에서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화합물은 우리의 뇌와 신경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옥수수 주요 재배 국가이며 소비량도 강국인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전자레인지 팝콘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폐 질환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는 전자레인지 팝콘의 장기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들은 본인의 자녀들에게 절대로 금하며 전자레인지 팝콘을 피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팝콘을 즐기고 싶다면 가급적 자연적인 방법으로 조리하고 트랜스 지방과 화학 첨가물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유전자 변형 GMO 식품인데요. 슈퍼마켓에서 흔히 볼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대해 지나치기 쉬운 유전자 변형 식품 GMO. 하지만 이 음식들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야기하길래 의사들이 절대 피하는 음식에 선정되었을까요? 유전자 변형 식품의 위험성에 대해 연구와 통계 자료를 통해 알아본 결과를 공유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유전자 변형 식품 GMO는 자연 상태에서 교배되지 않는 방식으로 유전자가 변형된 식품입니다. 이러한 식품들이 위험한 이유는 자연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생산해낸 제품으로 장기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일부 연구 결과로 유전자 변형 GMO 식품이 암과 불임 같은 심각한 부작용과의 관련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프랑스의 한 연구팀이 2년간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먹인 실험쥐들을 연구한 결과 커다란 종양이 발생한 쥐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전체 실험쥐의 50에서 80%에서 종양이 발견되었으며 유전자 변형 식품을 섭취한 쥐들의 최대 70%가 조기 사망했습니다. 이는 유전자 변형 식품이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GMO가 생화학적 대사와 심리적 대사에 작용하여 호르몬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건강에 예측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연구 사례를 보면 2012년 세르알리니 교수팀의 연구에서는 GMO 옥수수와 농약 혼합물을 섭취한 쥐들이 유방암 및 신장과 간 손상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유전자 변형 식품이 장기적으로 매우 위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또한 미국 내 GMO 소비에 관한 통계에 따르면 GMO 식품이 처음 상용화된 이후 알레르기 반응 및 자가 면역 질환이 증가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GMO 식품이 인간의 면역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철저히 조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들은 유전자 변형 식품을 피하고 가급적 자연 상태에서 생산된 유기농 식품을 선택할 것을 권장합니다.
아직 GMO의 장기적인 영향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안전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소중한 우리의 몸과 자녀들, 호르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GMO 식품. 앞으로 슈퍼마켓에서 장보기 할 때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 여름이 대한민국 온도 측정일에 열대야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무더웠다는 뉴스 보도를 봤는데요. 이런 날에 스트레스도 풀 겸 시원하고 달달한 아이스크림 생각이 간절하죠. 하지만 이 달콤한 간식이 사실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사들이 절대 피하는 5번째 음식, 아이스크림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위험하겠어라는 생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권하는 단순한 간식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건강에 해로운 합성 첨가물과 높은 당분이 가득합니다. 특히 아이스크림에는 인공색소, 인공향료와 같은 화학 첨가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에 사용되는 합성 착색료 중에는 타르게 색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색소는 아토피성 피부염, 비염, 천식 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타르게 색소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도 일부 인공색소의 사용에 대해 경고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이스크림은 단순히 달콤한 맛을 위해 엄청난 양의 설탕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과다한 당분 섭취는 비만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제2형 당뇨병, 심장병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실제로 미국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아이스크림을 섭취한 사람들은 심장질환 발병 위험이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특히 젊은 성인들 사이에서 아이스크림과 같은 고당분 간식이 대사증후군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임을 밝혀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료에 따르면 아이스크림과 같은 고당분 간식의 과다 섭취가 비만율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들은 아이스크림을 입에 대지도 않을 뿐더러 자녀들에겐 금기시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이 너무도 아이스크림을 원한다면 당분과 화학 첨가물이 적은 천연 재료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선택하거나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인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우리 입에 너무도 기쁨을 주었던 음식들의 이면에 이런 고약한 성분과 성질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침 식사로 식빵이나 모닝빵을 드실 때 마가린을 발라 드시나요? 예전엔 따뜻한 쌀밥에 마가린과 계란 하나 깨서 간장에 비벼 먹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 부드러운 마가린이 사실은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알고 계셨나요? 마가린은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여 버터의 대체품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그 속에는 트랜스 지방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심장병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를 낮춥니다. 이러한 변화는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심장협회 AHA는 트랜스 지방의 섭취를 가능하면 최소화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심장 질환의 위험이 23%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특히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마가린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이 심근경색을 겪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가린에는 트랜스 지방 외에도 여러 인공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첨가물들은 신체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암과 같은 질병과의 연관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가린에 포함된 경화유는 가공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료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 섭취를 줄인 국가들에서 심혈관 질환 관련 사망률이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는 트랜스 지방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통계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의사들은 마가린 대신 버터 또는 올리브 오일과 같은 자연식품을 선택할 것을 권장합니다.
마가린의 부드러운 맛 뒤에 숨겨진 위험성을 알고 건강한 대체품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여러분은 장아찌, 젓갈, 김치 좋아하시죠? 한국인의 입맛을 훔치는 대표 밥도둑에 속하는 음식들인데요. 주로 소금에 절여진 염장 음식들은 우리 가정 거의 모든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찬들입니다. 하지만 이 맛있는 염장식품들이 건강에 얼마나 해로울 수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의사들이 7번째로 절대 피하는 음식, 염장식품이 왜 위험한지 연구와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해 드릴게요. 염장식품은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 소금에 절이는 과정에서 나트륨이 매우 많이 포함됩니다. 과다한 나트륨 섭취는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심장병, 신장 질환과 같은 심각한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나트륨이 과다하게 섭취될 경우 혈관 내에서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는 고혈압으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뇌졸중과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나트륨 섭취량을 하루 2g 이하로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염장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이 기준을 쉽게 초과할 수 있습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의 식습관을 분석한 결과 염장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고혈압 발생률이 50% 이상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는 특히 장아찌, 젓갈과 같은 전통적인 염장식품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염장식품은 위암 발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염장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위암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나트륨이 위 점막을 자극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 암세포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인 발병 위험이 높은 암 중에 갑상선암을 제치곤 위암이 항상 발병 상위에 있다는 현실도 이런 염장식 문화와 연관이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3,890mg으로 권장 섭취량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염장식품이 이러한 높은 나트륨 섭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들은 염장식품을 가급적 피하거나 섭취량을 크게 줄이고 싱겁게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럼 뭘 먹고 사냐고 반문하실 겁니다. 무조건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섭취하시고 염장식품을 대신할 수 있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제안드립니다. 이 음식은 내돈내산이 조금 부담되는 음식이죠. 혹시 누가 사주거나 회사에서 회식 메뉴로 선정 시 열의를 제쳐두고 달려갈 정도로 좋아하는 분이 많으신 곱창인데요. 구이로, 볶음으로, 숯불에 구워진 곱창과 막창. 맛있지만 이 음식들이 사실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의사들이 8번째로 절대 피하는 음식, 곱창과 막창이 왜 위험한지 과학적인 연구와 통계 자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곱창과 막창은 소와 돼지의 내장 특수 부위로 조리 방법에 따라 매우 기름지고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고지방과 포화지방이 많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조리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큽니다. 왜 이런 음식은 입에 맛이 있는 걸까요? 곱창과 막창은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곱창과 막창은 높은 온도나 직화로 조리될 때 벤조피렌과 같은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요. 벤조피렌은 석유나 목재가 연소될 때 발생하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폐암과 위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 한국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곱창과 막창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대장암 발생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조리 시 생성되는 발암물질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40대 이상 건강검진하다 보면 대장 내시경 통해서 대장 용종을 진단받고
검사 도중 용종 제거술을 받으신 분들이 주변에도 참 많은데 이런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곱창과 막창은 소와 돼지의 내장 부위로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박테리아와 기생충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생 문제는 식중독을 비롯한 다양한 소화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곱창과 막창 섭취 금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을 원한다면 살코기나 생선, 식물성 단백질을 대체 식품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으론 다이어트의 필수품이죠. 칼로리가 거의 없다고 광고되는 다이어트 탄산음료. 저도 좋아했던 식품인데 과연 건강에도 좋을까요? 하지만 이 음료들이 사실은 건강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9번째로 절대 피하는 음식, 다이어트 탄산음료가 왜 위험한지 과학적인 연구와 통계 자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어트 탄산음료는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를 사용해 칼로리를 낮췄지만 이 인공감미료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스파탐과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감미료는 대사 과정에 영향을 끼쳐 체중 증가와 대사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탄산음료는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체중 증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는 인공감미료가 인슐린 반응을 촉진해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변동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공감미료는 뇌에서 단맛을 느끼게 해 식욕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미국 공중보건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대사 증후군의 위험이 36% 더 높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들은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피할 것을 권장합니다. 갈증을 해소하고 싶다면 물이나 차와 같은 자연적인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건강에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통해 내린 저의 결론은 인공적인 것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급하게 섭취하도록 인위적으로 생산, 가공 후 제공되는 식품을 찾기보다는 조금 느리고 천천히 조리되더라도 자연적인 음식들이 우리 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의사들이 절대로 피하는 금기 음식 9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좋아하는 식품들이어서 이 내용을 준비하여 심적으로 살짝 절망함도 있었지만 내 몸에 더 좋은 음식으로 찾아 먹어야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잖아요. 건강한 음식으로 모두 건강해지세요.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분께도 이 정보를 전달해주세요. 더 좋은 정보로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